안녕하세요. 저는 운암동 골목길에서 커피 볶고 파스타 파는 카페 사장입니다. 수안지구 처음 조성됐을 때 이곳 국민은행 사거리, 저기 베스킨라빈스 건물에서 카페를 했습니다. 벌써 15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3,000원에 팔았는데요. 당시에는 제일 싼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인가요? 1,500원이 대세죠. 그것도 사이즈가 2배로 커졌어요. 왜 커피값이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네,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처지에서야 고달프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이 있어야 장사하는 사람도 더 노력하고 소비자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정치는 어떻습니까? 투표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해보나 마나 뻔한 선거.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으신가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광주 정치인들이 시민의 뜻을 받들까요? 공천해주는 당 대표자 비위를 맞출까요? 이렇게 경쟁이 없는 광주 국회의원들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뉴스에 나오기를 합니까? TV 토론에 나오기를 합니까? 뽑아준 우리도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명절 때 현수막에서나 그 이름을 보지 않습니까? 민영배 의원은 좀 다르죠. 그 위장 탈당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으니까요.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파괴하는 자살 특공대 노릇을 해서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습니까? 꼭 이런 더러운 짓은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을 시킨단 말입니다. 위성정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뭐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는 이 기가 막힌 한국 정치사에 부끄럽고 창피한 위성정당의 대표도 광주, 우리 지역 광주 국회의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윤영덕 의원이요. 이 공천도 못 받은 주제에 이걸 또 시킨다고 그걸 또 꾸벅 받습니다. 민영배, 윤영덕, 한국 정당사에 이완용으로 기록될 이런 자들이 우리 광주 정치인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간 경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경쟁 상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씁니까? 전혀 의미 없는 정당 아닙니까? 광주에서 정당 간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마땅히 깨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깨져야 광주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깨져 광주가 열려야 광주가 발전합니다. 그 민주당을 깨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십시오. 정치 경험도, 국정 경험도 없이 검사만 하다가 덜컥 대통령이 되니까 천방지축, 중구난방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저런 아마추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아니었습니까? 조국 사태 아니었으면 윤석열이 대권 후보 꿈이나 꿨겠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또 다른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형수역설, 전과 5범,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저질스러운 언행과 범죄 혐의로 범벅이 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던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까요? 전직 최장수 총리 이낙연이 광주로 왔습니다. 5선 국회의원
이낙연이 광산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거물 정치인 이낙연이 광산을로 왔습니다. 이낙연 같은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을 마지막 호남 출신 대통령감입니다. 이재명의 꼬복 노릇 할 사람은 민영배 아니어도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낙연을 국회로 보내면 우리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국회의원 이낙연을 얻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 아래 발전이 멈춰버린 광주에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광주 시민이 이낙연을 선택하면 민주당도 이재명 1인 체제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광주 시민이 이낙연을 선택하면 불통의 윤석열 정권도 대화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을 동료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선이 광주, 광산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당선은 그냥 한 명의 국회의원 당선이 아닙니다. 탄핵과 구속으로 양극단이 부딪히며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입니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화풀이나 복수 활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쁜 길로 가면 못 가도록 견제하는 능력이 바로 정치력입니다. 레임덕을 만들겠다? 대드덕을 만들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것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짓입니다.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총선 후에 조국의 복수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피 튀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에게서, 조국에게서 그런 정치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광주 시민이, 우리 광산을 주민이 이낙연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이낙연은 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광산을 유권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을 호남 출신 대통령의 꿈을 갖는 것은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안 되니까 경상도 출신이라도 밀어서 정권을 되찾자는 것이야말로 정치공학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지역 감정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을 대한민국과 세계의 정치 지도자로 키우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평균적인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최장수 국무총리로 그 업적이 충분한 사람, 성품이 온화하고 언행에 품격이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리 분별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키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호남 정치의 마지막 불씨 이낙연입니다. 광산을 주민 여러분, 어차피 민주당 내 한 표 더 하나 마나 투표할 가치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4월 10일 꼭 투표장으로 가서 이낙연을 선택해 주세요. 이낙연을 찍는 것은 우리 광주에 새로운 경쟁의 물결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낙연을 찍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이 권력투쟁에 동원당하지 않고 자유와
풍요를 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낙연을 찍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광산을 주민의 힘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잇는 화해와 통합의 호남 출신 대통령의 꿈도 함께 꾸어봅시다. 꼭 투표해 주세요. 꼭 이낙연과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